더 놀라운 건 이 물질들이 적당히 섞이면 엄청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섞으면 훨씬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안녕하세요. 바른식사 프로모터 미설입니다. 맛있게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직접 요리를 만들고 싶으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더 몸에 좋은 원래 재료들을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그게 제가 바로 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감칠맛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바로 가시죠. 감칠맛이라는 개념은 서양에서는 아직 좀 낯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감칠맛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기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죠. 대표적인 게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들, 다시마랑 멸치랑 같이 넣고 끓인 육수에서 나는 맛, 스테이크를 구울 때 단백질이 뜨거운 열을 만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나는 맛, 아니면 파마산 치즈나 그라나파다노 치즈나 그리에르 치즈나 이런 치즈 조각들을 입에 물었을 때 입 안에 침이 고이게 되는 맛, 바로 그 맛이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이 나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요리를 해먹으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냥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이 아닌 뭔가 새로운 풍미가 느껴지죠. 오랫동안 식품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4가지 맛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신, 쓴, 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맛이 더 있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발견됐고, 그 맛이 바로 감칠맛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종이죠. 이 사피엔스라는 종은 지난 20만 년 동안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면서 주로 해산물에 의지하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서 맘모스나 거대 동물들을 수렵하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농업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곡물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농업혁명과 동시에 대규모 집단의 도시들이 생겨나게 됐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기가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지속되면서 감칠맛, 즉 이 단백질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됐고, 그 대안으로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방법의 감칠맛을 추출할 수 있는 요리법이 고안된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음식에 감칠맛을 첨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료를 물 안에 다 넣고 팔팔 끓이는 거였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재료 안에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서양에서 가장 처음 감칠맛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게 프랑스의 에스코피에르라는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그분은 12살부터 요리를 시작해서 74살에 칼튼 호텔에서 은퇴를 할 때까지 무려 62년 동안 요리를 했고, 독일의 비렐름 2세에게 나는 독일의 제왕이지만 당신은 요리의 제왕이다, 이런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스코피에르가 항상 강조하던 게 육수는 요리에서 모든 것이다. 이 육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육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은 육수를 만들면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코피에르는 다른 요리사들이 내다 버리는 힘줄이나 고기 짜투리, 야채 썰고 남은 귀퉁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끓이는 방법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고, 그 감칠맛 나는 육수를 베이스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든 요인 중 하나가 소스인데, 소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톡, 육수를 만드는 방법을 깨우친 1세대 요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사가 그렇게 강조한 육수의 핵심이 결국에는 감칠맛입니다. 각종 고기나 야채의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크기는 너무 커서 사람이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로 맛을 느끼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미각 수용체는 아미노산 사이즈, 혹은 그 아미노산이 2개 정도 합쳐진 펩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분자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칠맛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분해된 아미노산의 양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요리 잘하고 싶으면 음식 분자들을 더 작고 세밀하게 쪼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고기에 있는 단백질에는 아미노산 양이 훨씬 많지만 상대적으로 그 많은 양에 비해서 우리가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적습니다. 반면에 채소나 야채 같은 경우는 고기보다 절대적인 단백질의 양은 적지만 함유된 단백질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합되지 않은 단독으로 존재한 유리 아미노산 상태라서 육수로 우렸을 때 감칠맛이 상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감칠맛이 더 잘 우러난다는 뜻이죠. 채소 육수는 단순하게 채소 향이 첨가된 물이 아니라 채소가 갖고 있는 단백질 안에 감칠맛이 추출된 육수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 유별난 작물인데 잘 익은 토마토에는 글루탐산의 60% 이상이 유리 아미노산, 분리되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서 입안에 침이 확 고이게 되는 글루탐산이 뭐냐고요? 금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이,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김치찌개나 혹은 매운탕 같은 거 끓일 때도 작은 방울토마토 한두 개를 다져서 넣는다거나 케첩을 작은 티스푼 넣어서 함께 풀어서 드셔보세요. 맛이 확실히 달라지고 깊어집니다. 감칠맛을 추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물에 넣고 끓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기든 채소든 물에 넣고 끓이면 감칠맛이 추출되기는 하지만 끓이는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주구장창 추출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에 끓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칠맛을 끌어내는 방법은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입니다.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분리해서 치즈를 만든다거나 콩을 분해해서 간장, 된장을 만들고 생선의 단백질을 분해한 피쉬소스, 각종 젓갈, 액젓, 그리고 그 만들어진 액젓들을 활용한 김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백질 분해 식품입니다. 사실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실제 맛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감칠맛 나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게 내가 조화롭게 요리를 잘해서 이런 구미가 담기는 맛이 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감칠맛이란 5번째 맛이 존재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맛은 꿀, 짠맛은 소금, 신맛은 식초, 이런 걸로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인류는 불로 요리를 해먹기 시작한 이래로 감칠맛만 따로 나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14년 전에 순수한 감칠맛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케다 키쿠나에라는 일본의 화학자였습니다. 그분은 그 맛의 근원을 인공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어떤 음식을 할 때든 베이스가 되는 다시마를 끓여서 육수를 만든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착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마를 38kg을 끓이고 다운시키고 우려내서 농축해서 30g의 어떤 유기산 물질, 산성을 띠는 화합물 결정을 얻어냈는데 그게 바로 글루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MSG라는 성분이죠. 이 감칠맛의 발견은 당시 일본 내에서만 알려졌고 다른 나라에까지는 알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최초의 논문이 1920년대에 나왔는데 2002년 연구원들에 의해서 감칠맛을 직접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용체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 논문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인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케다 이 화학자 아저씨는 일본에서 완전한 유명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바로 아지노모토라는 대기업의 공동 창업자가 된 겁니다. 부럽네요. 지금은 MSG가 아주 저렴해졌지만 과거에는 비싸고 귀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MSG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됐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씁쓸한 걸 발견했는데 이 회사가 한창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한반도에도 국물 요리가 많으니까 MSG 잘 팔리겠다 해서 20, 30년도에 조선 최대의 광고주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왜 이 단백질 안에 있는 글루탐산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까요? 탄수화물인 당류는 단맛이 나고 미네랄인 나트륨, 소금은 짠맛이 나고 단백질은 감칠맛. 탄수화물에 있는 포도당이 생명을 위한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단백질은 생명의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칼슘이랑 함께 뼈를 만드는 콜라겐,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 면역세포,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 몸 전체를 지휘하는 호르몬, 이것들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인슐린 같은 경우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아미노산이 접혀진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신기하죠? 인간이라는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맛과 짠맛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안에 포함된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을 감칠맛이 난다고 인간이 더 맛있게 느끼게끔 진화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약간 심화 과정인데 심화도 아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MSG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가 요리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호들갑을 왜 떨었냐면 아까 제가 단백질 안에 포함된 아미노산, 그 중에서 글루탐산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감칠맛을 내는 게 글루탐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로 줄줄이 2가지 종류의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발견됐는데 이노신산과 구안일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발견도 신기한데 더 놀라운 건 이 물질들이 적당히 섞이면 엄청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섞으면 훨씬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노신산은 글루탐산과 1대1로 만나면 감칠맛이 7배가 증폭되고 구안일산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이 무려 30배가 증폭된다고 합니다. 이노신산 같은 경우에는 갓소부시 생선에서 발견됐고 구안일산은 표고버섯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버섯 자체만 먹었을 때는 풍미가 비교적 느껴지지 않지만 버섯은 국물 요리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스키야키라고 하는 일본의 냄비 요리에는 소고기, 배추, 버섯 이 세 가지가 주 재료거든요. 소고기에는 이노신산이 들어있고요, 배추에는 글루탐산이 들어있고 버섯에는 구안일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의 음식에서 감칠맛이 아주 폭발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는 비교적 최근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 방법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마랑 멸치를 같이 써서 육수를 주로 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마랑 갓소부시, 중국은 채소랑 닭고기 뼈, 유럽 같은 경우는 채소랑 고기, 이런 조합들을 각 문화권마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 정리하면은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구안일산 이 세 친구는 혼자만 있어도 역할을 하지만 삼총사가 모였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 MSG 안 좋은 거 아닙니까? MSG는 역사상 가장 철저히 검사가 이루어진 식품 첨가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MSG라는 단어를 각종 예능이나 어떤 매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소비해왔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처럼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발단은 1968년도에 뉴 잉글랜드 의학회지에 한 독자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내용이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음식에 첨가된 MSG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쓴 편지였다고 합니다. 뇌피셜이었죠. 이 사소한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MSG는 나쁜 것,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거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마토나 각종 야채와 고기에 천연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재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FDA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약 13g의 글루탐산을 자연적인 원재료에서 섭취하고 0.5g 정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MSG를 통해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 글루탐산은 해조류에서 추출을 하든 고기에서 추출을 하든 야채에서 하든 인공적으로 만들든 다 같은 거라고 말하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대부분의 과학에서 MSG한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신체는 너무나 신비롭고 이 신진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공적으로 만든 미원이나 이 MSG 자체를 분말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천연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대표적으로 감칠맛을 내는 재료는 간장, 엔초비, 액젓류, 피쉬 소스나 우리나라 액젓, 마마이트, 우스터 소스, 다시다 해초, 갓소부시, 파마산 치즈가루 등등 다양한 천연 조미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칠맛과 MSG에 대한 또 그리고 MSG의 상승작용,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평소 좋아하시는 국물 요리가 있다면 아까 설명드린 천연 재료를 함께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대사회에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다 간편해져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일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럭셔리한 취미 활동이 되어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주방이 그저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이 음식물을 데펴주는 공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배려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은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일면식 없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약회사도 아니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되어야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